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다시금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차트는 9만 4천 달러를 찍고 내려와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여기가 고점인가? 라는 불안함입니까? 아니면 드디어 세일 기간이 왔다 라는 확신입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지금의 조정장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94K에서 89K로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며 손절 버튼에 손을 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 휴대폰을 던지고 싶어 할 때 윌스트리트의 스마트 머니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2026년 1월 현재 시장이 보내고 있는 강력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해부하려 합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희망사항이 아닌 팩트로 증명하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재진입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수학적으로 필연적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지 4가지 핵심 근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장의 혈관, 즉 돈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코인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개인들의 투기 자금이었지만 2026년 현재 시장의 주인은 명백히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여전히 테더의 시가총액이나 거래소 내 거래량을 보고 시장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손들의 자금 흐름을 읽으려면 이제 테더가 아닌 USDC 서클을 봐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 전체 거래량은 전년 대비 72%나 폭증하며 3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견됩니다. 시가총액은 테더가 1870억 달러로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자금이 이동하고 경제활동에 쓰이는 온체인 거래량은 USDC가 18.3조 달러를 기록하며 테더를 압도적으로 추월했으니까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매매용 자금은 여전히 테더가 많을지 몰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결제, 정산, 디파이 프로토콜 내 자금 이동 등 실제 금융 활동은 USDC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은 수익보다 생존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테더사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사가 미국 밖에 위치해 있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면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는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히 미국 기업으로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합니다. 심지어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뒤를 봐주고 있죠. 기관 입장에서는 USDC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달러이자 현금을 보관하는 디지털 금고인셈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된 것은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었죠. 연방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거대 자본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5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인 시장은 개인들의 투기판이 아니라 기관의 자금이 USDC라는 가장 넓고 안전한 입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 자금보다 정착 자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살인적인 변동성은 줄어들고 우상향하는 안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전통 금융권의 본격적인 참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했던 윌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이제 앞다투어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자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인 거죠. 2026년 1월 8일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시장을 뒤흔들
중대한 발표를 했죠. 상반기 내 자사증권 플랫폼인 이트레이더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거래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자체 디지털 지갑까지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살려면 복잡한 거래소 가입 절차를 거치고 해킹의 위험을 감수하며 개별 지갑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 1조 원이 넘는 슈퍼 리치들이 평소 이용하던 은행 창구와 증권 앱에서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을 쇼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회의론자였던 제이미 다이먼이 이끄는 JP 모건조차 기간 고객용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검토 중인데요.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임원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전속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핵심 사업 우선순위다. 월스트리트가 움직인다는 것은 곧 수천조 원 단위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등락은 이 거대한 자금이 진입하기 전에 전초전일 뿐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기관들이 판을 깔았다면 아시아에서는 거대한 유동성 공급자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일본.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투자처를 찾아 헤매던 일본의 막대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다시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수익의 최대 55%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살인적인 과세 정책 때문이었는데 1억을 벌면 5,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은 코인 시장을 떠나거나 해외 거래소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발표된 세제 개혁안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죠.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 세율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주식처럼 손실 2월 공제를 3년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도박이 아닌 정상적인 금융투자 자산으로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자금이 세금 장벽이 사라진 코인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미국이 규제를 정비하고 월가가 문을 열 때 일본은 세금을 낮춰 자금을 쏟아붓는 완벽한 삼박자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거시적인 호재들이라면 이제는 시장 내부의 내밀한 속사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즉 온체인 지표는 세력들이 대중을 속일 수 없는 유일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2025년 디파이 총 예치 자산은 1,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돈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 시장 내에서 활발하게 자금이 돌고 있다는 증거. 특히 USDC 비중이 높은 에이브 같은 플랫폼은 340억 달러의 예치금을 확보하며 디파이 대출 시장의 23%를 장악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넥속 등 출시한 제로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2025년에만 1억 4천만 달러가 이용된 이 상품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승장에서 코인을 매도해 수익을 확정짓는 대신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 추가 투자를 하거나 생활비로 쓰는 매도 실종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거죠.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 비율이 0.4%를 넘어서며 매도 압력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4K를 찍었을 때 일부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거래소를 물량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하수죠. 더 중요한 데이터는 거래소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래가 파는데 거래소 잔고가 줄어든다?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자마자 거래소 밖 콜드 월렛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12월 한 달 동안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 목적의 콜드 월렛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존의 단기 투자 성향 고래들이 던진 물량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싹 다 받아먹은 것이죠. 이를 우리는 손바뀜이라 부릅니다. 악성 매물은 소화되었고 바닥은 더욱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거시 경제 환경입니다. 12월 미국 제조업 지수는 47.9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이
비트코인의 악재일까요? 역사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향해 질주할 때 ISM 지수는 바닥을 찍고 50에서 60으로 급변하게 반등하던 시기였습니다. 경기가 바닥을 하긴 하고 회복세로 돌아설 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비트코인은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역설적으로 다가올 거대한 상승장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진입은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yes를 넘어 must입니다. 규제 환경, 금융 혁신, 세제 혜택, 수급 변화, 물론 단기적으로는 89K에서 94K 사이를 오가는 지루한 행보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일 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94K 고점에서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죠.